안녕하세요.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랩입니다. 클로드도 드디어 데이터 분석 기능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이 새로운 데이터 분석 기능을 소개하고 챗GPT와 비교도 하면서 어떤 점이 다른지 차별화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클로드는 챗GPT처럼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나 모델링에는 한계가 있지만 아티팩스 기능과 결합해서 분석 결과를 보고서나 대시보드 형태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은데요. 그럼 클로드의 새로운 데이터 분석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분석 기능을 활용해서 웹에서 바로 대시보드를 구축해 보는 것까지 이번 영상에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클로드의 데이터 분석 기능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의 앤드류 픽의 블로그에 가시면 2024년 10월 25일, 그러니까 한 2주, 10월 말쯤에 이 기능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클로드가 이제 새로운 기능, 데이터 분석 툴을 발표한다고 클로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클로드는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분석을 수행하거나 실시간으로 인사이트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이 기능을 모든 클로드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 사용자를 포함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피처 세팅에서 어널리시스 툴을 ON을 하시면 이 기능을 채팅창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블로그로 돌아가서 클로드가 뭐 수학 문제를 계산을 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해서 이런 복잡한 계산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답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드 데이터 분석 기능은 현재는 CSV 파일에서만 불러와서 시각화를 하고 분석을 하고 시각화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 예시를 보시면 그 마케팅 데이터셋을 첨부를 하고 인지에서부터 구매까지 그 과정을 그 시각화해 달라고 하니까 저렇게 뷰에서부터 그 구매까지 저 과정을 컨버전 레이트를 표시하면서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로 시각화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클로드에서 요 기능을 활용해서 뭐 마케팅 팀이 여러 가지 그 퍼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회를 포착하거나 세일즈 팀, 그다음에 프로덕트 팀, 엔지니어링 팀에서 이 클로드의 데이터 분석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 클로드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이터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셋은 캐글의 시계열 데이터셋인데요. 그 복잡한 건 아니고 캐글에서 뭐 타임 시리즈라고 치시면 나오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인데 가장 간단하고 별로 그 크기가 크지 않아서 이 데이터셋을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용량도 4KB 정도 되고요. 5개의 컬럼이 있는데 그 매월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까지 뒤에가 월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그 매출이라던가 판매량, 그다음에 그 비용, 평균 비용, 그다음에 평균 임금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5개 컬럼이 있고요. 그래서 매월 데이터라서 그렇게 뭐 7년간의 데이터지만 그렇게 데이터 행이 많지 않은데 이게 2020년 4월까지만 데이터가 있고 그 밑에는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클로드에게 첨부를 하고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받아줬고요. 이거를 압축을 해제하고 아까 데이터가 없던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그럼 요거를 클로드에게 첨부를 하고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셋을 그러면 첨부를 클로드에게 했고요. 용량은 뭐 작아서 첨부하는데 문제는 없었고 이 데이터로 월간 동적 보고서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런 지표들이 있다고 그 시각화를 바로 해주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를 해보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 코드들을 저도 자바스크립트는 모르는데 보면은 그 분석하는 계산하는 통계를 계산하는 코드하고 시각화를 대시보드 하는 코드하고 같이 다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렇게 작성을 하다가 오류가 나서 오류를 고쳐 달라고 눌렀더니 다시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다시 구현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요 그 클로드로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서 제가 느낀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뭔가를 고치려고 하면은 미리 보기를 보여줘야 하니까 저 코드를 다 다시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대시보드로 구현을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저런 대시보드를 제안을 해 줬는데 요 지표 요약한 부분을 위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한글 폰트가 안 이뻐서 구글에서 폰트를 반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나눔 고딕을 찾아서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요 지표를 왼 위로 배치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나눔 폰트로 변경을 해 달라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또다시 처음부터 코드를 다시 쓰고 있죠. 제가 이거를 데모를 하면서 녹화한 영상을 2 배속으로 만들고 제가 지금 그걸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월간 실적 대시보드가 나왔고, 지금 그 글자가 바뀐 것 같진 않아요. 처음이랑 똑같은데 요거가 지금 나눔 고딕 폰트를 컴포넌트에 적용을 했다고는 해요. 근데 요거를 실제로 이게 리액트 컴포넌트 내에서 이미 그 HTML 문서에 폰트가 로드돼 있다고 가정을 했다고 하고, 그 스타일 그 코드를 넣었다고 해서 나중에 이걸 구현을 할 때 저걸 다시 한번 HTML 파일에서 불러오는 코드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았고요. 나중에 그 리플릿이라는 그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그 템플릿을 만들 때 요거 추가해야 된다는 거야 한번 물어봤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추가하도록 하고, 그러면 현재 대시보드에서 요 지금 주요 지표 요약이 총 매출이 누적 매출이고 저 누적 판매량이 저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데이터인 2020년 4월 기준으로 주요 지표를 요약하는 저 카드들을 보여주고, 어 총 매출 말고 이달의 매출로 말이야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 변동률도 같이 표시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혹시 바꿀까, 또 코드를 전체적으로 쓰다가 바꿀까 봐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또 다시 저렇게 데이터를 불러오고 계산을 하고 차트를 생성하고 이런 코드들이 실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요번 달 매출로 2020년 4월 기준으로 저렇게 카드가 작성돼 있고, 저 매출을 전체 기간뿐만 아니라 저 밑에 차트들 월별 매출 추이라든가 판매량 추이는 연도별로 소팅하는 저 기능도 처음에 클로드가 제안을 해 줘서 저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또 그 매출 예측 시각화 대시보드도 한번 넣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바로 추가를 해 달라고 하면 클로드의 코드가 너무 길어져서 이게 코드를 쓰다가 아웃풋 오류가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그 새로운 컴포넌트에서 그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11 개월간의 매출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시각화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거를 시각화 챗GPT처럼 시각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쓸 줄 알았는데 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 선형회계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매출을 예측해 주었는데, 결과가 보면은 실제 매출은 2020년 4 월까지인데 지금 2020년 5 월부터 이렇게 실제 매출이 나온 거 보니까 잘못돼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과거 매출 데이터하고 향후 12 개월을 함께 나타내 달라고, 지금 예측한 12 개월을 함께 나타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챗GPT도 그렇지만 클로드도 가끔은 너무 잘할 때도 있는데 가끔은 막 엉터리로 그래프를 보여줄 때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저렇게 그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다시 시각화를 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선형으로 예측이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저 코드를 선택을 하고 익스플레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형 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선형회귀 모델을 저렇게 간단한 심플한 직선 방정식을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 최소 제곱법, 그러니까 실제 값이랑 예측 값의 제곱 오차가 가장 적어지는 그 기울기하고 절편을 찾아서 저렇게 선형회귀로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계절성을 프롬프트 중에서 계절성을 고려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저 요소를 추가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계절성을 예측을 해서 요 트렌드와 결합을 해서 정확한 예측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코드를 보면은 어떤 챗GPT처럼 아리마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다 계산하기 위한 통계 그리고 함수를 작성을 해서 다 계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형회귀 값을 찾고 그다음에 계절성을 어떤 어 계산 강도를 계산을 해서 저걸 결합을 해서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까보다는 훨씬 좀 자연스러운 예측이 된 것 같죠. 그래서 요거를 월별 패턴 선형회귀 모델의 월별 패턴을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예측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클로드에게 "너 어떤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들이 설치되어 있어?"라고 물어보았는데요. 요 자바스크립트용 라이브러리로 데이터 처리와 조작에 유용한 로데시, 그다음에 CSV 파일을 파싱하기 위한 파파팔스, 그다음에 시각화 차트 라이브러리로 리차트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가 파이썬보다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텐서플로우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클로드에는 아직 텐서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설치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클로드가 작성해 준 코드로 바로 레플릿에서 대시보드를 실제로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리액트 자바스크립트 템플릿을 선택을 했고요. 저 템플릿을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레플릿에서 저런 인덱스 파일이라든가 저런 폴더 구조가 생성이 되더라고요. 네, 여기에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이죠. 그 먼슬리 데이터를 업로드를 할 거고요. 네, 저기 데이터가 업로드가 돼 있고 그러면 이제 클로드의 코드를 활용을 해서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드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자바스크립트를 잘 몰라서 좀 사용량 한계가 달해서 요 코드를 클로드가 생성해 준 코드를 월간 실적 보도하고 포캐스팅이죠. 요거를 각각 복사를 해서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대시보드를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월간 대시보드를 아까 복사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 대시보드를 만들었는데 요 내용을 서머리 탭으로 하고 그다음에 포캐스트라는 새로운 탭을 만들어서 그걸 컴포넌트 형식으로 가져오도록 수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요. 아까 클로드가 포캐스트하고 매출 내용을 둘 다 생성하면 아웃풋 오류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포캐스트한 컴포넌트를 별도로 임포트해서 가져오는 내용으로 코드를 수정을 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레플릿에서 리액트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려고 한다고 폴더 구조를 설명을 해 줘서 그래서 챗GPT가 포캐스트 컴포넌트를 먼슬리 데이터로 가져오도록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파일 경로를 수정하는 거를 해 달라고 지금 챗GPT에게 어 코드를 붙여 넣고 프롬프트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각 두 개 탭으로 분리하고 저렇게 제가 준 먼슬리 데이터 대시보드 데이터를 저렇게 수정을 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앱 JSX라는 저 파일에다가 다 갖다 붙여 넣고 그다음에 포커스 내용은 뭐 수정한 게 없으니까 임포트해서 가져올 거니까 그냥 클로드가 생성한 내용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 아까 요 언타이틀드라고 돼 있는데 요 코드를 복사를 해서 팟캐스트 내용이 넣고 팟캐스트 JSX라는 파일에 넣고 그래서 앱 JSX에서 저거를 임포트해서 가져오도록 아까 챗GPT한테 수정을 해 달라고 한 거죠. 저거를 아까 붙여 넣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두 파일의 파일 경로는 바뀐 것 같은데 새롭게 수정을 했어? 지금 두 파일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지는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챗GPT에게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아까 파일 경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레플릿 환경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파일 읽는 방식은 맞는지 요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코드를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계속해서 레플릿에서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오류를 해결을 했거든요. 요거를 해결하는데 거의 한 2-3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런 이제 JSX라든가 팟캐스트 그다음 요 파일들이 생성이 되었고 요거를 그러면 실행을 하면 이제 되는데요.
클로드가 미리 보여주기로 보여준 내용을 요렇게 잘 나왔고요. 요거를 보면은 여기가 서머리 탭 내용이 클로드가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있고요. 기간 선택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포커스 내용을 여기서 요 월간 대시보드에서 불러오게 했죠. 그래서 탭으로 구분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매출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클로드가 그 생성해 준 내용에서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색깔도 바꿔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절성 강도, 여기 리포트 요렇게 해서 보고서를 생성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원하는 수준의 완벽한 시각화 대시보드는 아니지만 몇 시간 만에 이런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를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하나도 모르는데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요. 물론 클로드로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서 처음에 파일 업로드를 할 때 조금만 큰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용량 제한이라든가 용량은 괜찮은데 텍스트가 너무 길어 가지고 또 텍스트 제한에 걸린다든가 이런 오류는 여전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챗GPT보다 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고급 분석을 하기에는 제한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바스크립트하고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집계를 하고 계산을 하고 함수를 만들어서 직접 계산하는 등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클로드의 새로운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시각화 대시보드까지 구현을 해 보았는데요. 챗GPT는 강력한 파이썬 기반의 그 데이터 분석 환경,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클로드는 데이터 분석은 기본적이었지만 리액트와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웹 기반 대시보드, 웹 기반 시각화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도구를 조합해서 사용하면 더 강력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챗GPT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 보고서나 대시보드를 만들 때 클로드로 시각화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챗GPT로 학습을 진행한 모델을 가지고 웹 추론을 할 때는 다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대시보드를 구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